한국을 보며 에어컨도 못 트는 가난한 나라라고 비웃기 바빴던 일본.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일본인들은 점차 가난해지고 한국인들은 부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야말로 주객전도된 상황에 일본인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전기세를 낼 돈도 없는 거지들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차차 성장해 정상에 올라선 자랑스러운 국가이죠. 일본인들은 먼 미래에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당장의 상황만 가지고 한국을 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한국을 와본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와봤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쟁 이후 폐허만 남은 최악의 상황을 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본이 잘 나가던 것 역시 사실이긴 합니다. 백화점 매출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 1위, 2위는 모두 일본이 차지했었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과 오사카에 있는 한큐 우메다 백화점, 모두 일본에 놀러 간다면 굳이 사지 않더라도 한 번은 들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휘황찬란하면서 크고 웅장한 규모를 가진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일본이 내세우는 하나의 문화일 정도로 그 산업이 잘 되어 있죠. 그러나 망망대해처럼 영원히 펼쳐질 것 같았던 일본의 전성기도 추락하는 시기가 옵니다. 오랫동안 일본이 자리매김해온 백화점 매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당당히 꿰찬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2021년 기준 매출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세계 백화점 단일 점포 기준 매출 1위에 오른 것인데요. 2조 5천억 원이라니 가히 상상도 가지 않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2019년에도 연매출 2조를 돌파하면서 세계 3위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이 부동의 1, 2위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과 한큐 우메다 백화점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친 듯이 발전하면서 소비시장 역시 대폭 확대됐고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됐죠. 심지어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늘어나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위는 여전히 일본일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일본의 파라다이스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위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뒤이어 차지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2조 6천억 원가량을 벌어들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본인들은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부들거리며 애써 현실을 외면했는데요. 완전히 충격받은 그들은 한국이 우리를 제쳤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나라가 라며 이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놀라게 할 충격적인 소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에 자부심이 있던 일본이었지만 하나둘 문을 닫는 백화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교토 중심지인 이케부쿠로의 세이브 백화점 본점은 건물 3개가 연결돼 있는 14층짜리 건물로 구남이라 불릴 정도의 대규모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물론 일본의 경제가 점차 불황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리지 않자 먼지만 굴러다닐 뿐이었죠. 소비자들이 시장에 들어설 생각이 없으니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정부는 약 30년간 국민 월급을 동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신 기사에선 부쩍 가난해진 일본, 한때 잘 나갔던 일본과 같은 타이틀을 붙이며 현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죠. 일본 네티즌들은 불이 나게 달려와 너네가 뭔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쓰이는 빅맥 가격만 보더라도 일본의 물가가 두드러지게 낮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현재 빅맥 가격은 390엔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에는 370엔이었죠. 별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일본 민영방송사 TV도쿄에 따르면 일본 샐러리맨의 점심값 평균은 한화로 약 6,700원.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죠. 요즘 한국은 외식하려면 1인당 10,000원은 들어가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급여가 23년 동안 58% 늘어나는 동안 일본은 10%나 줄었다고 하네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정말로 가난해졌습니다.
30년째 소득 수준이 제자리이다 보니 사람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이렌이라도 싼 제품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유화가 시작되고 한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던 시기. 외국에 나가보면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엔화 가치도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호텔, 최상급 대접을 받아왔으며 곳곳에 일본어 전담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가난한 일본 젊은이들조차 엔화 몇 푼만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가면 몇 달에서 몇 년씩 살 수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기라도 했냐는 듯 현재 일본 상황은 완전히 추락하고 만 걸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일본 국민들은 돈이 없어 여행도 잘 못 다니고 간다고 해도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가 전부입니다. 그것조차 가서 돈도 몇 푼 쓰지 못하고 먹는 것 하나도 심하게 벌벌 떨며 사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일본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한국. 형편이 되지 않아 해외여행도 쉽지 않았으며 간다고 해도 별 대우조차 받지 못한 게 과거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죠. 이름도 처음 듣는 국가에 가더라도 한국인인 걸 알면 즉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해주는 직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번거로운 입국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단번에 통과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를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아르바이트한 수입이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겐 1년치 생활비이기도 합니다. 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자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밑에 오는 시대가 왔구나. 하긴 한참 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긴 했어. 내가 일본이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을 본받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한심하군. 물론 일본 네티즌들은 여기에도 불같이 화를 냈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길 가는 10명에게 물어보아도 10명 모두 한국이 더 잘 나간다고 대답하는 시대가 왔는데 일본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더 이상 일본이 기억하는 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100년 안에 나라가 사라질 거란 말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모두의 예상을 꺾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2021년 유엔 무역 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죠.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국가는 유일무이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성장 서사를 가진 국가라며 신기한 눈빛과 박수갈채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본인들 입장에선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룹에 속한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엄청났습니다. 아시아 유일 선진국이란 이미지 자체가 그들에게 자부심과 자존심의 근원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무시하던 한국이 갑작스럽게 추가되니 시샘과 질투가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저 무지성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며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최선이었나 봅니다. 이제 한국에겐 더 승승장구만 걸을 길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힘들 때를 겪어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위기가 온다면 또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테니 말입니다. 반면 밑바닥을 이제야 알게 된 일본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